제404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네, 박정 의원님. 지금 임시회 제1차라고 개회를 하셨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1차 회의를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자리를 하지 못하셨지만 저희 야당 의원들이 다 모여서 또 무소속 의원까지 모여서 회의를 진행했는데 1차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제 거론을 안 했으면 그대로 패스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난번 회의는 사실상 원천 무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위원장이 위원장석에 앉아 있고 여야 간사 간 일정을 더 협의해 달라는 그 요청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깊이로 이 위원장의 사회 깊이로 간주하고 회의를 강행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다수당의 행포로 비춰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입장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간사님 말씀. 예. 의사진행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당시 그 간사님께 제가 의사진행에 관해서 협의를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당의 일관된 입장은 대통령 순방 이후에 상임위를 진행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과도 그리고 국회와도 어떤 상의도 없이 진행한 일을 사후적 국회 통제도 받지 아니하고 정상회담에 나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시기적으로 방일 이후로 이미 못 박아 놓은 상황에서 여당의 입장이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협의를 지속하라는 얘기는 사실상 명분에 불과하고 회의 거부 의사의 다름 아닙니다. 수차례 위원장님과 간사님께 말씀을 드렸고 장소적으로 가까이 있다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이라는 뜻일 뿐이지 사실상 거부 의사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하등에 참작할 요소가 아니라는 점. 그래서 국회법 50조에 따라서 위원장이 소속되지 아니한 정당 중에 의석수가 가장 많은 더불어민주당의 간사인 제가 정당하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진행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다른 의견이 있음을 밝혀둡니다. 금회차는 2회차일 뿐만 아니라 지난 회차에 진행된 모든 의사 일정은 국회법에 따른 합법적인 진행이었음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석기 우리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난 13일 외통위 회의는 당연히 원천 무효인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국회법 49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해오라고, 그럼 회의를 개최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안건이 강제징용 피해 배상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상회담 이후에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하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서로 그 입장을 조율해야 되는데 그 조율 과정이 없이 위원장님이 위원장석에서 기다리면서 합의를 기다리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민주당만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심지어 결의안까지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우리 다수 의석을 빙자한 폭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불법적으로 외통위를 파행으로 몰아간 민주당 우리 간사님, 이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정확히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태영호 의원님. 예, 지난번 이제 외통위 간사를 맡아서 그때 당시
협상을 했던 당사자로서 그때 당시 민주당이 그런 행태를 보면 그건 완전히 의회 폭거입니다. 예, 우리가 수차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의 바로 오늘과 같이 이렇게 대통령의 방문이 끝나고 바로 직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완전히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의사봉을 쥐고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당의 참가도 없이 이런 결의안도 통과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회의를 열기에 앞서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모든 회의는 차수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명패를 똑바로 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국회법에 어긋나게 소집했던 지난번 회의는 원천 무효임을 위원장님께서 오늘 선포하시고, 만일 민주당 측에서 지난번 그 결의안 통과와 지난번 회의를 원천 무효임을 인정할 수 없다면 저희들도 이 회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회의 차수가 중요한데 이 차수를 어떻게 얼렁뚱땅하고 넘어갑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장님과 또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명백히 하고 오늘 회의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정 네. 의원님. 지난번 회의 이전에 간사간 협의를 통해서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었고, 그날 갑자기 회의를 못하겠다. 그 이유 자체가 대통령 순방 전에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되면 순방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국민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일방적으로 할 것을 우려해서 충분히 우리 그 강제징용에 희생되셨던 할머님을 모시고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또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용들을 상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열자고 했는데, 이미 간사간 합의로 이루어진 회의를 그날 당일에 하지 못하겠다고 했고, 또 위원장님은 위원장실에 계셨다고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간사가 몇 번 찾아가서 뵈면서 회의를 진행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간사간 협의를 계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다 와서 회의를 한 결과 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암묵적으로 김태우 위원장님도 회의를 거부하신 거라 보기 때문에, 여기 국회법 제50조에 따르면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 기피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울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되지 아니한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 의원의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50조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2차가 되어야 되는 것이 명백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법상 그 4분의 1 요구가 있으면 개의하는 그 원칙은 맞습니다. 중요한 사회권은 중요한 것은 사회권은 그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위원장이 회의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양 간사 간의 협의를 더 촉구하고 위원장실에 있다. 그것을 회의의 거부로 봤다. 그 해석 자체가 저는 다수의 한 그 행포로 비칠 수도 있다. 저는 그래서 원천적으로 무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당초 그 계획된 그 회의에 그 이후에 발생한 그 참고인 포함시키자, 또 어떤 그 대통령의 갑작스런 그 일본 일정, 이런 게 추가적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더 진전된 그 일정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새로운 변수들이 생겼기 때문에 서로 주장은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조정을 위한 그 과정은 좀 필요했다. 그것을 일방적 해석으로 거부로 보고 회의를 진행한 것은 결국 다수를 믿는 입법의 독재적 성격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국민 눈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회의가 원천적으로 무효일 수밖에 없고, 오늘은 1차로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김경업 의원님. 위원회 회의는 국회법에 의해서 4분의 1이 개의를 요구하면은 위원장은 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난번 회의는 여야 간에 합의가 됐습니다. 간사들 간에. 합의가 됐던 아닌데 갑자기 그 부분을 파기한 것은 여당이었습니다. 따라서 회의는 자동으로 열렸어야 합니다. 우선 위원장이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하지 않는 것 자체는 바로 회의 진행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것이 위원장실에 있었던 아니면 국회의장실에 있었던 상관없이 상임위 회의장 위원장석에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곧바로 회의를 거부한 것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국회법의 다음 절차에 의해서 간사가 그것을 대행해서 회의를 열 수 있고 당연히 지난번 회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열린 적법한 회의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당이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사과가 필요한 것은 그날 위원회 회의를 하기로 합의해놓고 파기했던 여당이 사과를 해야 되고 회의 진행을 거부했던 위원장께서 먼저 사과를 하고 회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예, 우리 태용호 의원님. 그 당시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다시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당시 13일 날 전체 회의를 여야 간사사에 하자라고 했을 때는 대통령의 방일 일정이 발표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야당 간사 측에서는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강제징용 해법 문제와 관련한 전체 회의를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대통령의 방일 일정이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할 바하고는 어차피 대통령이 일본을 갔다 오면 또 전체회의를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냥 며칠만 지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이렇게 한 주일만 넘기면 되기 때문에 더 진전적으로 대통령의 방문이 다 끝난 다음 하자고 저희가 안을 내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그날 제가 판단한 것은 일방적으로 회의를 하자고 다 결심하고 나왔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회의를 몇 차로 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여당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했기 때문에 이건 원천 무효를 선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걸 우리가 그대로 넘어가면 앞으로 야당 측에서 다수의 우고에서 계속 이렇게 일방적으로 외통위를 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점에서 이것은 바로 정리하고 오늘 야당 의원님들께서 대통령의 방일에 대해서 질문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 무효로 하고 오늘 계획했던 대로 현안 질의하자는 이걸 제기합니다. 네, 우리 이재정 간사님. 네, 당시 간사님이셨던 태용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명확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태용호 전 간사께서 말씀하신 걸 공히 조합하자면 명백하게 여야는 13일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별도의 사정 변경이라고 분명히 언급하셨던 참고인을 요청했다는 사정과 대통령의 순방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은 각 당사자 간의 합의, 여야 간의 합의를 무르기 위한 하등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추후에 다른 협상을 통해서 논의는 지속할 수 있겠지만 기존에 합의된 내용, 통지만 되지 않았고 사실상 합의가 완료된 내용을 다시 물을 수 있는 다른 사유가 아닙니다. 특히 대통령이 순방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대통령 순방 전에 대통령이 완전 무결한 것도 아니고 국회의 사후적 통제, 사전적으로 논의하지 않은 것은 차치하더라도 국회의 사후적 통제도 받지 않고 다녀올 테니까 성과를 보라 하셨는데 사실상 그날 야당만 있었던 그 상임위 회의에 그 논의와 피해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가셨더라면 이번 순방과 같은 그런 처참한 외교 참사, 빈손 외교를 하고 오셨겠나 싶을 정도로 정말 국회를 경청하셨더라면 싶은 아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처럼 더더욱이 상임위를 개최할 이유는 되었을지언정 상임위를 회피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저야말로 요청드립니다. 간사간 협의를 통해서 합의한 내용, 심지어 13일이라는 날짜는 여당의 결선 투표를 예정했을 때 12일까지 진행될 것을 생각해서 사실상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차주로 미뤄서 13일이라는 날짜를 특정해 잡은 것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야 간의 간사 합의를 깡그리 무시한다는 것은 향후에도 재발된다면 상임위 운영이 어렵습니다.
저희야말로 이 부분만큼은 명백하게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간사의 사과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짚어서 위원장의 입장 표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그만합시다. 그만하시고 지금 이 문제는 그 서로 입장이 저는 첨예하다. 입장이 뚜렷하게 다른 입장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무효의 문제는 우리 회의의 어떤 진행을 위해서 차후로 좀 미루고 오늘은 회의를 좀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이걸 그냥 우리가 넘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은 지금 소수당이고 야당은 지금 다수당입니다. 이걸 만일 저희들이 거저 넘어가는 경우에는 앞으로 이와 유사한 전례가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통위가 지금까지 이렇게 다수 의석에 의해서 폭거를 해서 일방적으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에서도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외교 안보 문제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언제고 저들의 쟁점화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에는 일방적으로 외통위를 열고 저는 이 문제를 우리가 똑바로 오늘 정립하고 현안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앞으로 야당 측에서 계속 외통위를 일방적으로 계속 열 겁니다. 저희 당은 의석수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열 수도 없어요. 이건 저는 위원장님께서 바로 정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한번 하십시오. 예. 네, 외교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강제동원 해법안 이야기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여기 있는 여당 외통위원들에게 그리고 여기 있는 여당 간사에게 상의한 적 있었습니까? 기습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 하루 전날까지도 관련된 안을 달라고 하는데 외교부는 마련된 게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문제에 야당을 배제한 것은 국민을 배제한 것은 여당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있다고 해서 폭거를 행한 겁니다. 대통령의 통치행위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헌법과 그리고 헌법기관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마땅한 절차를 회피한 것은 여당입니다. 그리고 여당은 소수당이란 말로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대통령이 있는 여당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감을 느끼신다면 의회 폭거라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심지어 그 표현을 빌자면 폭거를 할 수 있을 만큼 다수 의석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깡그리 무시할 정도의 오만함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자, 지금 끝이 없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여야 간사 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